크래프톤, 이 이름 들으면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아, 그거 배그 하나로 버티는 원히트 원더? 아니면 시장에 아직 가치를 모르는 저평가된 제국이야.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오늘 이 지긋지긋한 논쟁 제가 딱 종결시켜드리겠습니다. 진실이 뭔지 핵심만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꿰뚫는 단 하나의 숫자를 먼저 던져드릴게요. 바로 1조 원. 지금은 이게 뭘까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이 숫자가 크래프톤의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일종의 마스터키였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어요. 크래프톤을 그냥 게임 회사라고 생각하면 딱 절반만 보는 겁니다. 이들은 배틀로얄이라는 디지털 콜로세움을 만들어서 전 세계 수억 명을 하나로 묶어버린 사실상 디지털 실크로드의 지배자예요. 단 하나의 IP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미래에 쏟아부으면서 계속 영토를 넓히고 있는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제국. 그게 이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제국의 속사를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게임 하나가 어떻게 제국이 됐는지, 그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왕좌를 둘러싼 전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어서 미래를 건 도박과 냉정한 시장의 평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종 투자 판단까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모든 위대한 제국에는 역사가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죠. 크래프톤에게는 그게 바로 2017년이었습니다. 2007년에 블루홀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시작했던 이 회사가 10년 만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하나로 게임의 역사를 새로 써버린 겁니다. 외딴 섬에 100명이 떨어져서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싸운다. 정말 단순하죠? 바로 이 배틀로얄이라는 장르의 규칙을 크래프톤이 전 세계의 표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원초적인 생존 경쟁이 주는 중독성이 PC를 넘어서 모바일 시장까지 그야말로 집어삼키면서 게임 산업의 지형도 자체를 바꿔놓은 거죠. 제국은 결국 돈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크래프톤의 현금 엔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배그 원툴 아니냐고들 하는데 그 편견 뒤에 숨겨진 진짜 돈 버는 공식을 지금부터 아주 정밀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크래프톤이 버는 돈의 62.5%는 모바일에서 35.3%는 PC에서 나옵니다. 콘솔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매출의 91.7%가 한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완벽한 수출 기업인 거죠. 특히 PC 전략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이 사람들은 게임에 들어오는 문턱 그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일단 공짜로 들어와서 놀아. 이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그 안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파는 겁니다. 접근은 공짜지만 남들과 다른 특별함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 이게 이들의 돈 버는 철학입니다. 그 특별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게임 안에서 현실의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고 아이돌 뉴진스의 한정판 아이템을 자랑하는 그런 경험 말이죠. 크래프톤은 이렇게 모두가 아는 명품 브랜드와 손잡고 유저 한 명한테서 뽑아내는 돈, 즉 ARPU를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이건 그냥 아이템 장사가 아니에요. 가상세계의 명품을 파는 백화점 사업인 거죠. 하지만 영원한 왕은 없는 법이죠. 이 거대한 제국도 수많은 경쟁자들이 으르렁대는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과 글로벌 게임 시장이라는 왕자의 게임 속에서 크래프톤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인지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라이벌들이랑 비교해보면 크래프톤의 캐릭터가 아주 명확해져요. 넥슨은 뭐예요? 여러 히트작과 든든한 무기 컬렉션을 가지고 있죠. NC는 국내라는 안방 시장을 꽉 잡고 있고요. 반면 크래프톤은 무기가 딱 하나예요. 대신 그 무기가 북미, 유럽, 인도까지 전 세계를 휩쓰는 핵폭탄급인 거죠. 자, 근데 바로 이게 문제예요. 그 강력한 무기 딱 하나에 모든 게 걸려있다는 거. 이게 바로 시장이 그렇게나 걱정하는 원 IP 리스크라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딜레마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크래프톤의 무기 정말 강력합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서버가 터지지 않는 라이브 서비스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요. 스마트 조이 같은 자체 AI 기술로 게임의 미래를 그리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대단한 기술과 영광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기둥 딱 하나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시장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크래프톤이 이 불안함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미래를 위한 거대한 도박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박의 이름이 바로 스케일업 더 크리에이티브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크게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배그 말고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계속 만들어내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둘째, 최대 1조 원의 실탄을 장전해서 전 세계의 유망한 개발사와 IP를 사들인다. 셋째, 게임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AI 기술을 깊숙이 심는다.
단 하나의 기둥에 의지하던 제국이 이제 스스로 수많은 기둥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물들이 지금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부터 시작해서 마니아층을 겨냥한 다크앤다커 모바일, 이미 검증된 히트작의 후속편 서브노티카 2까지 장르도 공략하는 시장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군단이 대기 중인 거죠. 원히트 원더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군단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돈은 누구보다 잘 벌고 미래 투자도 열심히 하는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일까요?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 원 IP 디스카운트라는 유령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주식 진짜로 싼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를 봐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 PER을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회사를 식당이라고 치고 통째로 샀을 때 몇 년 장사하면 본전을 뽑나 하는 기간이에요. 다른 글로벌 게임사들은 보통 20년은 장사해야 본전 뽑는다고 평가받는데 크래프톤은 고작 11.5년이면 됩니다. 똑같이 100억을 버는 식당인데도 시장에서 거의 반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장의 공포. 만약에 저 배틀그라운드라는 단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는 날엔 이 화려한 제국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시장은 바로 그 리스크의 값을 주가에 매겨버린 겁니다. 바로 그 공포에 맞서 크래프톤이 드디어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바로 그 숫자, 1조 원의 진짜 의미가 여기서 밝혀집니다. 네, 다시 등장한 1조 원입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시장의 공포를 정면으로 깨부수고 기업 가치의 공식을 아예 새로 쓰겠다는 크래프톤의 선전포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이 1조 원짜리 선물 보따리는 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먼저 3천억 원. 이건 그냥 깔끔하게 현금으로 쏴주는 겁니다. 창사 이래 처음 있는 배당이죠. 그리고 진짜는 나머지 7천억 원입니다. 이걸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회사 주식을 사서 말 그대로 소각,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피자가 10조각 있었는데 2조각을 영원히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죠? 남아있는 내 한 조각이 훨씬 커지잖아요. 바로 그렇게 주식의 총량을 영구적으로 줄여서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카드입니다. 물론 외부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핵심 시장인 인도에서 과거에 갑자기 서비스가 막혔던 아픈 기억이 있죠. 하지만 크래프톤은 여기에 아주 철저한 방어벽을 쳐놨습니다. 매년 650억 원이 넘는 돈을 인도 현지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우리는 너희의 경제 파트너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정부와도 직접 소통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은 31.7%라는 거의 사기적인 이익률로 현금을 찍어내는 압도적인 체력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1조 원이라는 주주환원 정책은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강력한 안전벨트가 되어주죠. 그리고 인조이 같은 신작이 터져준다면 지긋지긋한 원 IP 디스카운트라는 족쇄를 끊어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투자는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당신은 한물간 원히트 원더의 몰락에 돈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막 여러 개의 기둥을 세우기 시작한 제국의 탄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흥미로운 기업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면 새로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